안녕하십니까. 이여도공화국 강산 시인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여도와 이여도공화국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이여도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이여도는 삶과 죽음의 중간쯤에 있는 어떤 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무난할 것입니다. 이승과 저승의 중간쯤에 있는 징검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여도 공화국은 제가 만들 수 있는 최선의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또한 무난할 것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유배 생활을 하였습니다. 제주도보다 더 먼 이여도에서 스스로 유배 생활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스스로 유배자가 되었습니다. 속죄 하는 마음으로 바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30년 넘게 꿈만 꾸며 살았습니다. 하늘만 보며 살았습니다. 위리한 지 속에서도 아름다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이여도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는 유배 생활을 마치고 세상 속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꿈속에서 보았던 이여도 생활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이여도를 이 세상으로 옮겨놓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유배 생활을 마치고 세상 속으로 돌아와 천천히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건 수행을 마치고 말도 하고 노래도 하고 싶습니다. 먼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여도 종합해양기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라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파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송악산에 도착했습니다. 삼방산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삼방산 쪽으로 갑니다. 사계 해안도로가 아름답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형제섬도 좋습니다. 수반 위에 올려진 수석을 닮았습니다. 삼방산에 올라가 삼방굴사에서 보니 저 멀리 이여도가 보입니다. 삼방산 정상에 올라 좌정하니 고향이 보입니다. 월라봉 쪽에서 떠오르는 달빛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지리산과 설악산을 넘어 백두산을 넘어 몽골을 넘어 인도로 가는 순례길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합니다. 삼방산과 월라봉 사이 화순에서 좀 쉬어가기로 합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이여도를 옮겨놓기 시작합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이여도를 현실로 옮겨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이여도 공화국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여도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이여도 공화국 베이스 캠프를 먼저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 이여도 공화국 베이스 캠프에서 저는 한동안 머물 생각입니다. 제가 오래도록 꿈꿔온 아름다운 나라 이여도 공화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이여도 공화국 베이스 캠프에서 보니 제주도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아름다운 시인들도 많고 아름다운 작가들도 참 많습니다. 아름다운 예술가들도 많고 아름다운 농부들도 많고 가슴이 따뜻하고 요망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꿈속을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그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같은 길을 동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건강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소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저도 저 아름다운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어깨동무를 하며 동행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직은 저의 유배 생활 동안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어서 조심조심 홀로 순례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주도 곶자왈 사진입니다. 아마 제가 꿈꾸는 이어도 공화국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제 문학의 전반적인 점검을 하기 위하여 초반에 쓴 시들과 요즘에 쓰는 시들을 한 편씩 읽어보고 앞으로 어떤 시를 쓸 것인지 좀 더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저의 첫 번째 시집 자서와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연작시 생명의 숲으로 가는 길을 찾아서 제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집은 저의 첫 번째 시집인데 지금은 절판돼 가지고 구입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자서. 한 아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아픈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나밖에 몰랐습니다. 나 또한 그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나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서럽도록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들풀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그와 나밖에 몰랐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나라 현대사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죽도록 사랑하는 일과 그리하여 매일 밤 유서를 쓰는 일 외에는 아무런 일도 할 줄 몰랐습니다. 다른 일을 해보려고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쓰러질 때마다 유서를 쓰는 일이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살아있기 위하여 그는 편지와 유서를 썼습니다. 또한 가야 할 길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싶어 했습니다. 뛰어가고 싶었습니다. 날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쓰러졌고 그럴 때마다 나는 곁에 있었습니다. 그 같은 유서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들킬까 두려워 가출을 결심했습니다. 그와 나는 함께 멀리 달아나고 싶었습니다. 꿈길까지라도, 저승길까지라도. 수없이 달아났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잃어버린 고향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벌한 평화 속에서 2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그의 투병 생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잠든 사이에 나는 그의 투병일지 혹은 유서들을 훔쳐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참으로 숨죽이는 순간입니다. 조심스럽게 이 비밀들을 여러분들에게 속삭이고 싶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유언처럼 발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태어난 길이 빈 몸으로 길을 걸어갑니다.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혹은 영혼으로 살아나는 모든 분들께 엎드려 인사 올립니다. 1989년 여름 여수에서 배진성. 그때의 당시를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좀 맺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선천성 심장병 환자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수술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차마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심장병 환자라는 사실을 부모님께서 알면 너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차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농촌에 살면서도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님, 큰형님, 작은형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님과 큰형님, 작은형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훌륭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지만 우리 집은 그 중에서도 최악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차마 저의 심장병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오면 먼 들판으로 홀로 달아나서 별빛과 함께 남몰래 쓰러지며 울었습니다. 그때 저의 가장 큰 소망은 30살까지 30살까지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시집을 발행할 당시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번 돈으로 수술받을 준비를 해서 1990년 6월 8일에 우여곡절 끝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 알고 있던 비밀은 수술을 받으면서 비로소 가족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럼 다시 이 시집은 절판돼 가지고 지금 구할 수 없어서 기회가 된다면 복간을 하기 위해서 좀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쓰고 있는 제가 그 연작시를 쓰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생명의 숲으로 가는 길을 찾아서 제1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숲으로 가는 길을 찾아서 제1장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늘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하느님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다. 태초라는 말도 없었다. 빛도 없고 어둠도 없는 허공에 아무도 모르는 씨앗 하나 날아왔다. 그 작은 씨앗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 처음은 그렇게 하나로 시작되었다. 하나 껍질을 벗으니 둘이 되었고 둘은 다시 하나가 되어 넷이 되었다. 어느 맑은 날 문득 하늘이 생겼다. 하늘은 텅 빈 옵숨이니 옵숨이 자꾸만 무엇인가를 낳기 시작했다. 먼지를 낳고 바람을 낳고 구름을 낳고 어둠을 낳고 별과 달과 지구를 낳고 뜨거운 태양을 낳았다. 하나가 둘이 되면서 빛과 어둠이 생겼고 둘이 넷이 되어 동서남북을 낳아 길렀다. 그렇게 세상은 생겨나서 팔방으로 퍼졌다. 하지만 처음의 세상은 너무나 뜨거웠다.
너무 뜨거운 세상에 구름은 물이 되어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물과 흙은 생명을 낳았고 생명들은 물에서 흙으로, 흙에서 허공으로 퍼졌다. 세상에 태어난 것들은 따뜻함을 중심으로 모였다. 손에 손을 잡고 돌기 시작했다. 따뜻함은 가득한 사랑이니 사랑은 사랑을 낳아 길렀다. 세상은 그렇게 사랑이 되었다. 사랑은 시간을 만들고 시간은 인간을 낳았다. 인간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신들을 낳았다. 공간이 만든 신들은 죽고 인간이 만든 돈이 빛났다. 신들의 시대는 지나가고 인간의 시대도 지나가고 화폐의 시대도 지나가고 지구는 병이 깊이 들었다.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나거나 메타버스를 타고 가상공간으로 서둘러서 떠나가고 있다. 인간이 만든 신은 죽었고 스스로 신에 등극한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신과 사람과 나무들이 숲을 이루어 옹달샘의 숲이 되어 숲으로 살아간다. 지금 절판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첫 시집 그 원고를 다시 한글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다운받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페이스북을 보니까 지난날의 추억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마 2015년 11월 한 26일, 27일, 28일 한 3일 정도 여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황산에 갔던 주황산에 있는 주산지에 갔던 사진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진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주황산에는 주산지의 나무들이 물속에서 자라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또 저 나무들이 얼마나 숨이 막힐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여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옆에 주산지에 사진으로 잘 보존되어 있던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사진을 보면서 상상 속에서나마 사계절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무대왕릉에도 갔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영덕에 가서 영덕게 먹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이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문무대왕에 가서 우리나라 문무대왕을 지키고 우리나라는 문무대왕이 지키고 문무대왕릉은 파도와 새들이 지키고 있었다.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리라 라는 메모를 했는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갔을 때 보니까 새들도 참 많이 날아다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경주 문무대왕릉 안내 표지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행을 마치고 여행은 우리 회사에서 하는 단체 여행이었는데 육지에 나간 김에 고향에도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 11월 28일 날 올린 사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왔다. 연어 종착역에 왔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 주변 정리도 좀 했다. 엊그제 내린 첫눈이 아직도 녹지 않았다.
나의 가슴도 아직은 녹지 않았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고향에 쉽게 가지 못했던 게 그 아버지의 죽음보다는 어머니의 가슴 아픈 죽음 때문에 그 몇 년 동안 고향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향으로 가는 길에 산에 하얗게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 집이 요건 아래채인데 뒤에 본체가 있습니다. 아래채인데 여기 옛날에 원래 화장실 있던 자리를 고쳐가지고 그 구멍가게를 만들어서 구멍가게를 했던 집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옆에 여기는 저희 친구 집이었는데 지금은 이 담까지 집까지 다 헐리고 빈 땅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고향집 바로 앞에는 이렇게 정자가 있고 바로 정자 뒤에는 삼기천이 흐르고 있는데 저 어렸을 때는 이 비석이 없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이 연호 종착역이라는 그 글귀가 참 제 마음을 따뜻하게도 하고 저도 언젠가는 고향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 표지석이 제 마음속에는 항상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그 고향집 바로 앞에 그 삼기천인데 이 삼기천이 이렇게 흘러가 가지고 그 옥과로에서 그 섬진강으로 이어지는 이 섬임 이 천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는 안 보이는데 여기 위쪽에 징검다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징검다리가 있었고 이 고향 지금 아까 사진에서 본 이 고향집 전에는 이 삼기천 건너서 이쪽에 외딴 집에서 살았습니다. 외딴 집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고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불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하천 부지인데 이 뚝을 싸면서 아마 하천 부지가 좀 남았기 때문에 거기다 그 부모님께서 그냥 대강 집을 짓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은 이 건너편 외딴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집은 지금 비어 있는데 장차 수리를 좀 해서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고향 뒷산에 부모님 산소가 있는데 그 산소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지금 부모님 산소인데 이쪽이 할머니 할아버지고 이쪽이 어머니 아버님 그 산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수목장으로 바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그대로 그 해마다 벌초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인데도 이 눈에 이런 이 이름이 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살아있는 생물이 눈밭에 나와 있는 게 꼭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제가 가니까 나를 반기기 위해서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고향에 갔는데 그 친구가 그 사진 2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무신에 담긴 물고기 사진과 이 옛날에 많이 했던 모내기와 이 썰애질하는 서로 썰애질하는 모습이 참 따뜻해 보입니다. 저는 우리 집에는 이런 다랑이 논 하나 없었기 때문에 늘 친구들이 논이나 밭이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너무 고마워서 따로 이 사진만 또 붕어만 누워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아시냐고 따로 올렸던 마음이 아마 이 붕어만 누워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 고무신 높이보다 너무 키가 컸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붕어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오늘 그러니까 2020년 11월 28일은 감귤을 따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귤을 따면서 너무 늦으면 감귤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자식도 너무 오래까지 끼고 살면 자식에게도 좋지 않고 부모에게도 좋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처님이 살았던 인도에서는 그 40살만 돼도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본인은 수도 생활을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는데 저희들도 그런 마음 자세로 자식이 어느 정도 크면 그냥 자식 스스로 살게 해주고 우리는 본인들은 좀 더 현실 세계보다는 좀 더 수도 생활에 가까운 그런 생활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인생이 무엇인가도 깨닫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목을 이효도를 아십니까? 했는데 이효도에 대한 설명은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신정일 선생님께서 쓰신 택리지 제주도 부분에 이효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이효도를 찾아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효도하고 실제 우리 국토의 남단에 있는 이효도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효도를 치면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효도에 인공섬을 만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잠깐만 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더 보시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인공섬 만들겠다는 그 그리고 이 아래 것은 실제 그 인공섬 설계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유튜브에 직접 들어가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이 배우고 있는 그 제주도에 한진호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페이스북에 좋은 글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굿쟁이라고 소개하는데 그 이분의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제주도에 있는 본향당이라든가 그 당산나무라든가 그런 거에 많이 조예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올린 사진이나 글을 보면서 제주도 굿에 대한 것 혹은 그 당산나무에 있는 여러 가지 또 굿에 대한 것 이분이 지적하셨듯이 이 돌에다가 누군가가 그 여기 나오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글자를 써놓고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좀 기독교의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본인들이 종교가 옳으면 타 종교들도 좀 그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유일신이다 보니까 타 종교를 너무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것은 자제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님 사상은 좋지만 또 너무 그 사상만 강요하면 폭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토착 신앙도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오늘은 그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제가 너무 이렇게 울컥하는 바람에 제대로 진행을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늘 감사하고 덕분으로 잘 살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